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방정식은 대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시는 이제 3x-4까지로 끝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 식은 그냥 대수적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등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등호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제 이러한 식은 이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등식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은 이제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좌변에 있는 이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방정식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일단 3차까지밖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일반식은 조금 더 일반식은 이제 n차 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러한 미지수 위에 지수로 나온 부분은 이제 자연수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수로 표현된 이 부분은 이제 차수라고 하고, 그리고 미지수 앞에 곱해진 뭐 a, b, c는 이제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수 없이 그냥 어떤 수로 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고, 각각 또 이제 이러한 덧셈 기호로 묶을 수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이제 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대수 방정식은, 방정식의 개수는 이제 유리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가 수의 체계에 있어서 수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이제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복소수 개수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다루는 이러한 다항식은 이제 다항식의 개수는 이제 유리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만일에 뭐 최고차 항이 3차 항이라고 하면 이제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차수에 따라서 만일에 이제 이 차수가 3차인 경우에는 미지수 x의 값은 우리가 최대 3개까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반드시 3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 중복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최대 3개 이상, 3개를 이제 초과해서 이제 해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구별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y 이꼬르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도 우리가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또 아직까지는 함수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함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2개가 되면 이 경우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이고 식도 여러 개인 경우를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시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방정식들은 이제 어떤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물론 이 부분도 뭐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된 이제 방정식들은 우리가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숫자 위에 지수가 오면 이제 지수에 이제 어떤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아래 부분은 이제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 방정식, 그리고 뭐 코사인, 사인과 같은 이제 삼각 함수랑 같이 삼각 함수로 이제 표현된 방정식은 이제 삼각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뭐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뭐 푸는 방법이 뭐 있긴 있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하거나 어떤 수치 해석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들은 그 이제 푸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이제 모든 어떤 지수 방정식에 대한 그 풀이법이 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이 굉장히 뭐 어렵고 복잡하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그 이제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수치 해석적 방법을 시도해서 이제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대수 방정식을 위주로 이 뭐 지수나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은 다루지 않고 이제 대수 방정식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이제 대수 방정식은 이제 차수에 따라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6차, 7차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n차까지 우리가 개념을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정형화된 방법은 거의 이제 4차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단 3차까지만 가도 이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제 3차까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이제 4차나 5차 등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물론은 우리가 또 방정식이 이런 대수 방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학에서는 뭐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단 미분 방정식과 이러한 대수 방정식은 또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수 방정식은 어떤 우리가 수의 값을 이제 찾는다라, 미지수가 이제 어떤 수로 된 이제 값으로 찾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차 방정식의 기본 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1차이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의 차수가 이제 1인 이제 이러한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정식 문제에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뭐 x 값을 찾는 것은 뭐 1차 방정식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물론 뭐 2차 방정식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다음과 같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정식에 있어서 만일에 a 값이 0이 되게 되면 결국 x 값은 어떠한 값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즉 이제 0은 b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이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고, 만일에 a도 0, b도 0이라고 하면 이제 x의 값은 무한히 많은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x라고 하고, 이쪽 길이 부분의 길이는 x 플러스 15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x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하면, 이때 이제 주어진 조건은 이 변의
길이를 이제 모두 더한 값이 이제 204cm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체 길이,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한 것이 204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로 된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4개, 또 뒷부분에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앞면을 우리가 4x라고 하고, 그 부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2 곱하기 4x가 되게 되고, 나머지 x 플러스 15는 이제 4개의 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4 곱하기 x 플러스 15를 해서 일단 이제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8x 플러스 4x 플러스 60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x에만 이쪽에 남기고 이제 60은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144는 12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x는 양변을 12로 나누면 이제 12cm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대수 방정식이 어떤 미지수가 하나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푸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제 1차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그 학문을 또 공부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가장 풀기도 쉽고 이제 공식도 많고 이제 정형화된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문제도 풀어봤을 것이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그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다음에 어떤 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식을 자세히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식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x 플러스 3도 0이 즉 이제 x 플러스 3이 0이 되거나 혹은 x 마이너스 2가 이제 0이 되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는 마이너스 3 또는 이제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바로 되지 않는 경우로, 물론 우리가 또 뭐 조리제법 같은 것을 활용하면 뭐 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쿼드래틱 포뮬라라고 하는 이제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이제 x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근의 개수는 2개 이하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근의 공식의 유도는 이제 다음에 어떤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 있어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눠주고, 일단 a가 이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a를 나눠주고, 그럼 이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2a분의 b제곱을 더하고 다시 이제 2a분의 b제곱을 빼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은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되고, 우변은 이제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되게 되므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것들도 뭐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뭐 만일에 근이 하나의 근은 알파, 하나의 근은 베타라고 하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을 그 계수로 표현하면 얼마다, 혹은 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뭐 그러한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그냥 알파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2a로 해서 하나를 두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등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그 값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또한 우리가 또 2차 방정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제 식을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것이고, 만일에 0이 되게 되면 이제 중근, 즉 이제 같은 값이 같은 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일에 0보다 작으면 이제 서로 다른 그 복소근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도 만일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식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3차식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식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이제 인수분해 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조립계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제 인수분해된 식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은 1, 마이너스 3, 2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우리가 근을 찾을 수가 있고, 일단 조립제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이 있고,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식이 좀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계수는 다 계수 값들은 알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값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로 이제 3차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계산기 등을 통해서 이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와 같이 이제 치환하는 이제 치환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소거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정식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인데, 만일에 미지수가 뭐 3개, 4개, 그리고 식도 3개, 4개 식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어떤 뭐 치환법이라든지 일반적인 뭐 소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고, 물론 뭐 가우스 소거법이나 그러한 방법들도 결국은 이제 뭐 소거법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가우스 소거법이나 그러한 방법은 또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치환법은 이제 두 개의 식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식이 다행히도 이제 x 앞에 아무 개수도 곱해지지 않은 이제 1로 1이 곱해진 식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x는 그 y로 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식의 x에다가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y의 값을 이제 마이너스 2로 구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이 식에다가 y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x의 값을 이제 3으로 구할 수 있고, 소거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이제 빼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거나 하는 등의 그 연산을 해도 이제 등식은 성립을 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자세히 어차피 지금 정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식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기보다는 4를 양변에 나눠주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4를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식으로 갔는데 이제 이 식에다가 4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위 식에다가 아래 식을 이제 빼주게 되면 결국 x는 소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1y는 22가 되게 되어서 이제 바로 이제 y는 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제 마이너스 2를 구했다라고 하면 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다가 y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x의 값을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는 우리가 그냥 그 x로만 곱해졌었는데 이제 x분의 1이 곱해졌을 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치환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그 어떤 이제 소거법으로 하기에도 물론 뭐 소거법으로 하기에는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를 곱해서 이제 빼주면 또 여러분들이 뭐 구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차피 이제 윗식에도 x분의 1 아래 그 x분의 1 y분의 1 아래 식에도 x분의 1 y분의 1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x분의 1을 a로 치환하고 y분의 1은 b로 치환을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식과 같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풀기 쉽게 그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치환법이나 소거법을 활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고 이제 2를 곱한 식을 이제 위 식에서 뭐 아래 식을 빼든지 뭐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주면 이제 a는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b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b의 값은 이제 1로 구할 수가 있고, 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b를 뭐 이 식에 대입하든 이 식에 대입하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a는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결국 a와 b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x분의 1은 a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x와 a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x는 2분의 1이 되게 되어서 이제 뭐 0.5 혹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y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y는 1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